안녕하십니까. 사주풀이의 약간의 비유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주에도 팽팽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안전장치가 어떤 시점에서 고장이 나서 작동을 멈추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그것도 여지없이 어김없이 흉하고 험한 일, 힘든 일 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구분 판단해서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사주 신수복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주의 격이 어떤 대운에서 깨어져서 합격이 된 중에 귀신이 난동을 부리는 세운을 만나게 되면 그 해는 반드시 귀신 난동에 상응하는 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사주는 현재 힘든 일을 만나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박수홍님의 사주입니다. 본인의 성락도 없이 사주를 풀어올려서 대단히 숭고합니다. 한 사람의 신수를 사주를 통해서 보는 이유 내지 목적은 과거를 복귀해서 잠시 되돌아보고 또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나의 입지를 굳건히 한 후에 미래를 예측해서 그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많이 힘들어하실 박수홍님께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에 일체 현실적인 초음평을 자제를 하고 오로지 사주풀이만 해보겠습니다.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금이 9월 달에 나게 되면 술달은 토달입니다. 토가 중에서 토다 건매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중용재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토된 경금을 이번에는 맑은 물인 임수로서 깨끗이 씻게 되면 경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현실에도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갑이라고 합니다. 과갑은 과거의 갑으로 즉 장은급제에서 관리로 등용돼서 제도권에서 득세한다. 제도권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간목과 임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제도권이다. 즉 제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제도권에서 성공을 하는 경우는 주로 사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든지 혹은 수홍님처럼 인기를 얻어서 나의 명예를 더 높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간목은 투하지는 반면에 경금이 투했습니다. 경금은 나와 똑같은 별입니다.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연간에 있으니까 나의 위에 있으니까 형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군급쟁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군비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변은 이 사주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개가 만나면 경쟁을 하고 군급쟁제가 맞습니다만 이 사주에서는 군급쟁제가 일어날 잠재적인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유는 술중정화, 연지의 술중정화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해서 경금을 누르고 있습니다. 화급금하고 있습니다. 즉 불이 쇠를 녹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이 쇠를 이기니까 쇠가 힘을 못 줍니다. 이것을 능하경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금은 귀신이란 말입니다. 귀신은 사주에서 병 역할을 합니다. 귀신을 잡아주는 병화는 희신입니다. 희신이니까 이것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의 병과 약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병약상제라고 합니다. 병약상제다. 병약상제하면 일발열애라고 하죠. 일발. 한 번 발전하게 되면 열애, 마치 벼락과 같다. 벼락같이 부자가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벼락같이 일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금이 귀신 역할을 할 때는 간목을 충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경금을 누르고 있으니까 경금은 선이 맞은 뱀처럼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간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허공에 탄생했습니다. 즉 말씀드린다면 경금과 병화로 인해서 파생된 글자가 간목인데 이것은 허자, 허공에서 보이지 않게 떠 있으면 허자입니다.
이 간목이 내 주변에 빙빙 도는데 간목은 뭡니까? 간목은 편재라고 그럽니다. 편재는 뭐죠? 큰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큰 돈이 항상 빙빙 돈다. 그런데 천간에 있는 빙빙 도는 이 간목은 무형입니다. 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입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임목이나 묘목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은 뭡니까? 형체가 있는 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운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실현된다. 즉 간목의 현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인 것을 놓고 이제 계속 통변해서 들어가면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경진 일주가 괴강격이라고 합니다. 괴강이고 일주 괴강을 괴강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호입니다. 자, 백호와 괴강이 진술충월해서 지금처럼 복잡한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통변을 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 통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괴강과 백호가 충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이것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괴강과 백호가 충해서 도대체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형제간의 분란이 일어난 것은 어떤 연유에서 괴강과 백호의 충해에서 나타났다? 자꾸 제가 글자를 잘못 썼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통변이 안 나와요. 사주는 이렇게 신설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세력을 봐야 됩니다. 이 세력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뭡니까? 국세를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국세를 파악한 후에 글자가 천간에 10자가 있고 지지에 12자가 있는데 이것이 상호관계를 보고 그 흐름을 보고 작동하는 원리, 즉 메커니즘을 알아내야 됩니다. 오행을 보고 십성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사주가 딱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은 충일까요? 아닐까요? 현재 상태로선 충이 맞습니다. 진술충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는 동합입니다. 같은 글자는 서로 동기감응해서 합의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라고 분명히 적시를 해놓고 이 사주를 이렇게 합도되고 충이 됐다. 그래서 충이 돼서 여기는 엄마 자리고 여기는 나인데 충이 돼서 엄마하고 잘 안 만난다. 이런 통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통변을 하는 어르신들은 빨리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흐릅니다. 연, 월, 일시기로 흐르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지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충을 했습니다. 충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유합을 하면서 충을 합이 풀어버립니다. 빗장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합은 성립되고 충은 풀린 겁니다. 충이 풀렸다는 것은 토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토가 많다는 뜻입니다. 토가 중하다. 토가 중첩되어 있다. 중복되어 있다. 두텁다. 혹은 토다다. 흙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토생금이나 토다 하면 토다 금매라고 그랬죠. 금이 어떻다? 매장된다. 매몰된다. 묻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금은 누굽니까? 나도 되고 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흙에 묻히는데 마음고생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형은 흙에 묻혀서 매장이 되는데 사회적인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원인은 어디 있다? 토에 있다. 토는 뭐다? 여기서는 편인이란 말이에요. 편이니까 엄마가 아니라 계모고 뭐 어쩌고 하는데 계모와 같은 엄마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봐야지 이것을 계모로 통변해서는 안 됩니다. 편인이 정인이 없으면 편인이 나의 모친입니다. 즉 모친인데 여기서 우리는 모친이 토다금매를 시키니까 모친의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행동 반경이나 처사가 많은 아쉬움을 두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뭡니까? 편인격입니다. 편인격이 편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격이 됐다고 합니다. 변격이 됐는데 편인은 뭐냐면 인기응변을 뜻합니다. 인기응변 혹은 순발력.
재치 이런 걸 뜻합니다. 즉 말하자면 재치 있는 말빨로 평가는 뭡니까? 관인데 관을 두 가지로 봐야죠. 첫째, 제도권에서 득세할 때는 이것은 관직을 뜻합니다. 만약에 간목과 임수가 있다면 이 사주는 관직으로 갔을 겁니다만 이것이 없으니까 비제도권이니까 인기를 뜻한다. 이 두 가지로 해서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편인이란 인기를 통해서 인기가 아니라 인기응변을 통해서 나의 인기, 명예를 얻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관만 보이면 무조건 관직으로 갔다 공무원을 가라, 경찰심을 봐라 이런 통변을 하게 되면 사주풀이가 빗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가 언제 나의 꿈이 실현이 될까요? 일단은 경인운을 보자고. 경인운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경금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을목하고 쟁합을 하니까 분쟁의 운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사주를 아직까지 자세하게 못 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병화가 이렇게 그걸 합니다. 병화가 술중정화에 힘을 두고 여기다가 인호술 화국이 돼가지고 이것을 제압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병화를 일장당관이라고 일장당관하니 군사자복이요. 일장 한 명의 장수가 즉 관문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 비유하자면 충무공 이순신 제동님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통영에서 덕버팀에서 남해안을 꼬나보고 관문을 지키고 있으면 일본의 무리들이 외적의 무리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다. 감히 이것을 군사 자복, 군사는 많은 외적들, 삿된 무리들, 자복, 스스로 엎드려서 항복을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귀신 역할을 하는 비견, 급제를 뜻합니다. 급제는 아닙니다. 비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을 일단은 살짝 빼놓고 보자 이겁니다. 병화가 건재하고 있는 한 이 경금은 쪽을 못 쓴다. 한마디로 쪽을 못 쓴다. 쪽을 못 편다. 그런데 임목은 뭡니까? 임목은 바로 병화의 장생이 되고 또 허공에 둥둥 떠면서 내 주변에 맴돌고 있는 무형의 기인 간목의 녹이 됩니다. 드디어 내가 때를 만난 이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이 생을 받은 관은 나의 인기를 뜻하고 이것은 재를 뜻합니다. 바로 이때 일발열애 벼락같이 일어서는 그런 운이다. 인기와 재를 한 몸에 성취하는 그런 운이다. 그렇다면 이 임목은 뭡니까? 인옷을 화국이 되면서 오화를 띠고 있으니까 이 운이 편관격이 이 운에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즉 사주가 구성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격이 성격이 된다. 한참은 더 높아서 진급한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금과 임목을 5년 끊어서 보는 대운관법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목은 내 사주가 성격되는 운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 관과 재를 취하는 운이다. 그렇게 봤죠. 그런데 신묘운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목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재고 지지로 왔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성취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기는 합니다. 재는. 그런데 신금이 와서 병화를 이렇게 합으로 엮어서 합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용신기반이라고 합니다. 자, 병화는 여기를 잡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경금을 누르는 안전장치입니다. 유검은 이렇게 합을 해서 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두 글자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신이 되고 이것은 희신이 되고 약신이 되고 상신이 되는데 이것이 기반됐으니까 사주가 스톱됐다. 즉 합격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주가 신묘 대운에서 44세부터 합격이 됐는데 이것을 몰라본 거죠. 그러면 44세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운은 10년간 어떤 조건입니다. 조건부로 작용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언제다? 신축년에 신금이 나타날 때 그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신금이 여기로 올가맸으니까 우리가 이런 통변을 합니다. 급제가 들어왔으니까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급제는 죄를 치니까 안 좋지 않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합이 돼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합이 돼서 병화가 꼼짝 못하니까 그동안 압제받았던 경금이 이때다 하고 움직여서 충을 놓고 이렇게 가서 쟁합을 해버립니다. 쟁합이 뭡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이때 드디어 궁급쟁제가 발응하는 겁니다. 궁급쟁제가 생기기 쉬운 잠재성을 가지고 있던 사주가 드디어 신금이 와서 여기를 합으로 엮어서 궁급쟁제가 일어난 것이지 얘가 와서 직접적으로 궁급쟁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병화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신금과 개수입니다. 병화, 맹렬, 기상, 모설, 능화, 경금, 봉신, 방급이라고 했습니다. 병화는 맹렬해가지고 설이나 눈 정도는 업신여기고 이 경금 쇳덩어리를 떡주무르지 하지만 신금을 만나면 겁난다. 이 마음신때 마음이 천리만리 동하면 가는 것을 겁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흑운찰, 금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작동을 멈춘다. 이때도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간에 들어온 신금이 마침 들어와서 병화를 엮었는데 급제이기 때문에 급제라는 통변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 사주의 글자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병화를 합이 됐다는 요것까지는 통변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작동 원리로 해서 어디를 때리고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급제는 급제다. 울러치나 매치나 옆으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서울 가는 것은 매 한 가지 아니냐 하는데 맛이 다르잖아요. 맛이요. 벌써 통변 맛이 다르다. 묘목은 뭘까요? 자, 재성이 들어가서는 희신이다. 병화가 용신은 목이 희신이라며. 그런 건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래서 이 운에 좋다. 그래서 투자를 하라. 하게 되면 사람 아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임목과 묘목은 이 시스템에서 통변을 달리 해야 됩니다. 묘목이 하는 일을 보자고요. 어떤 작동을 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이것을 한번 읽어내자 이겁니다. 묘수리 합을 하고 묘수리 합을 했다고 통변합니다. 박사님 교수님이 그러고 계시대요. 자, 이것은 묘목이 무슨 홍길동입니까? 분신술을 써서 두 군데 가서 동시에 합을 하게요. 합이 아닙니다. 1번 합이 아니다. 2번 이것도 합이 아니다. 묘진, 임묘진 합이 아니다. 인이 들어온 올해는 이민년에 임묘진 합을 합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합이 약하니까 여기를 가서 들이받습니다. 3번, 4번. 자, 여기를 충하면 여기 합이 풀리게 됩니다. 합이 풀리니까 여기 5번이 되고 그러면 진이란 글자가 통해서 그대로 진술충을 때리니까 여기가 6번. 또 이렇게 가서 때리니까 7번. 충은 양충, 쌍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7단입니다. 정치 7단처럼 고단수입니다. 누굴까요? 묘목이니까 이것은 재잖아요. 재. 신금이 얽고 왔으니까 나는 아니고 나의 형제 재니까 이것은 재수시나 형수님이다. 자, 이 사주 풀이할 때는 설정을 했는데 설정을 형수시에다가 형수님에다 설정을 하면 형수의 수가 보통 수가 아니다. 7단이다. 7단이다. 어디를 직접 치지 않고 여기를 건드리고 원격 조정을 해서 리모컨으로 사주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운이 뭡니까? 파격이 됐다. 사주의 격이 깨졌다. 파격된 것은 원래는 이 사주가 파격이 된 것은 신금에 있습니다. 신금이 병화를 엮었어요. 그런데 묘목은 뭡니까? 아주 고단수입니다. 여기를 리모컨으로 치고 해서 진토를 통해서 진술충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스위치를 건드려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 진술충을 했다는 건 술중 정화가 진중 개수에게 충격을 받아서 깨졌는데 이것은 정관이다. 나의 인기, 명예 이런 것이 살짝 흔들린다 이런 뜻이죠. 또 진중에 얼목이인데 술중에 신금으로부터 얼신충을 받아서 깨졌으니까 이것은 재인데 내 안전자리에 앉아서 정제니까 이것은 나의 처도 되고 돈도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흠집이 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화가 흔들리면 천간에 떠 있는 병화도 흔들리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것이 격을 파하는 파격으로 만드는 격파하는 확인사살이다. 확인사살까지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읽어내고 우리는 통변을 해 나가는 것이 사주를 자세하게 보는
지름길이다. 그냥 오행을 보고 십성을 보고 통변하면 딱 거기서 사주가 머물면서 사주가 답이 안 나옵니다. 사주 풀이가요.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사주는 미신이고 사주는 비과학이다. 사주 불신론, 사주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 하나하나 정밀하게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작동을 한지 이것을 알아내자 이겁니다. 그러면 신묘년에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왜 이때 몰랐을까요? 이것을 알려줄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주학자 중에 박사들이 다 이것을 합을 놓고 충을 통변을 하고 있는 판에 그 제자들이 전국에 포진하고 있는데 오직 하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신축년에 나타납니다.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중에 신금이 와서 여기를 충으로 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급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고 그냥 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내가 새 운에서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실화다. 그겁니다. 축토가 축술령, 축진파, 살축금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금에 대해서 한번 순차를 매겨보겠습니다. 원국에서 내가 금이 1번, 형이 금이 2번, 여기 있는 금이 3번, 또 여기 대운에서 나타나는 게 4번, 세운에서 나타나는 게 5번, 그 다음에 축술형으로 술중신금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6번, 여기 또 술중신금이 태어나는데 이것은 7번, 축중신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8번, 사유축 금은이 반국이 돼 금이 하나 탄생했는데 이것은 9번. 기신이 바로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신축운에 작년에 기신이 난동 부리는 이것을 우리는 사주용어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군겁쟁제다. 군겁쟁제하니 손처폐제요. 손처폐제다. 처가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건강이 안 좋고 재가 재물이 깨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에 벌어졌는데 자 신묘 대운에 이런 잠재적인 10년간의 조건부가 있는데 신축년이 들어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어메이징이라 깜짝 놀랄 일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진행돼 가지고 5월 해가 왔는데 물론 신묘 대운에 이민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수가 들어와서 병임충을 났으니까 큰일 났다. 또 격이 깨져서 시끌벅적하다 합니다. 땡! 그럼 통변하면 안 됩니다. 이 병화는 수월에 나게 되면 일락서산이라고 한번 떨어지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서산에 걸려서 여광이 반사돼 비치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중에 임수를 만나게 된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임수는 강이고 바닷물인데 이것을 강희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또 임수보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임수보영이라고 해도 된다 이거죠. 수보양광이라고 해도 되고 또 지금 일락서산 여강반조라고 해도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이 병화가 빛난다. 즉 이 운에서도 병화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병화가 뭡니까? 관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자 일단 인호술 화가 돼가지고 이운에 임묘하고 삼합의 목이 짜여지니까 희신이 국을 이루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병화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수가 와서 충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충이 아니라 충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충발하게 됩니다.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육친상으로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올해 자녀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관입니다. 관은 뭐죠? 국가기관인 사법부란 말이에요. 사법부에서 나의 힘에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 이런 뜻이죠. 나에게 유리한 힘이 작동한다는 뜻이고 또 이것은 뭡니까? 공론화입니다. 공론화 즉 사법부에다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신의 한 수다. 또 뭡니까? 이것은 여론입니다. 여론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병화가 임수를 만나고 임목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임인은 간목과 임수가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이 검은 고양이의 생각입니다. 물은 검은색이 흑색이죠. 그 다음에 묘는 뭡니까? 호랑이인데 축소시키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흑묘가 있다. 흑묘를 데리고 있는 것도 신의 한 수고 그 역할도 여론을 작용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제도권이라고 그랬잖아. 제도권에서 득세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의 득세를 하려면 벌써 14세나 24세에 내가 고시패스를 하든지 씨를 뿌려야 되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현실화돼서 여론화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되고 여론화, 이 사건이 거의 공론화돼서 여론이 들끓어서 이것이 나에게 강하게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운에서는 신묘운이라 격이 깨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묘하고 진하고 이렇게 삼합을 한가 동시에 인옷을 화국이 되니까 병화 상신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병화는 뭐다? 인기다. 여기선 나의 인기가 다시 치솟기 시작합니다. 왜? 이유는 뭘까요?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숨은 선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나의 심성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여론이 많은 지원 사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자녀 소식도 있는 것이 바로 병화를 임수가 살짝 건드려서 터치를 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계묘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계묘는 이것이 허군 차일입니다. 허군 금원 구름이 차일 차패 막는다 이런 뜻이죠. 태양을 가린다. 자, 이 운이 내년에 이민대운으로 바뀌잖아요. 이민대운으로 바뀌어서 임수가 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원 구름이 끼어서 태양을 갈아버리면 임수 보영도 무산되는 겁니다. 무산되는 거죠. 묘목은 아까처럼 이렇게 충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운은 진유합을 해가지고 합을 깨니까 진이 1대1 충을 하던 것이 2대2 충을 해가지고 정화가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격이 깨지는 것은 아니고 병화의 속성상 격은 깨지지 않습니다만은 흔들림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다? 개수거든. 개수는 뭐예요?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 그럼 내년에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때 조금 나에게 내년의 결론은 유리한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은 12구설 뒷담화인데 새로운 어떤 구설거리가 나올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병화가 그대로 작동을 하고 이운에서 묘유충에서 자손궁을 간들였는데 유가 바로 자손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 유달이잖아요. 9월이 유달인데 계유일진이 지난 토요일인데 그 날에 저녁에 유씨의 아내와 아이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유씨를 고집할 거예요?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효로서 올해 신수를 봐서 이것이 맞아 들어가면 유씨를 입증하는 겁니다. 올해 이민년이죠. 자, 술월입니다. 9월달이니까 여기가 경금이 붙습니다. 올해 28일은 기유일진이 됩니다. 9월 28일 기유일진이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가 유시니까 이 천간에는 개수가 붙습니다. 자, 좀 흐리니까 갈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기문 숫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것을 홍국수라고 하는데 3, 11, 10, 10. 자, 구궁, 즉 기문을 뽑을 때는 구구 제지를 하고 8개를 뽑을 때 88 제지는 8 2개 제하죠. 8 2개 제하니까 상계는 8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하계는 역시 8을 재니까 3이 나는데 2개는 6이 되고 8 재니까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8이 되니까 이것을 떨고 2를 갖다 쓰니까 이것은 하계가 되는 겁니다. 자, 66 제지를 해 나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6을 제하고 이렇게 하면 6효가 동합니다. 6효가 동해서 이 괴는 지택민계가 산택 손계로 바뀌었습니다. 임전태서로 내가 대응하는 것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역적인 괴 설명을 할 수가 있고 6효로 들어가서 신수를 정확히 찔러 볼 때는 새가 나니까 나부터 봐야 됩니다. 나에게 관이 붙었네요. 관은 뭡니까? 간제구설 시비송사 복잡한 일에 연루돼서 관제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은 나의 인기, 명예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여론화, 여론 공론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청룡이 붙었으니까 신수를 볼 때는 육수를 조금 주시해서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가 검은 거니까 현청주구 400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올해 어찌됐든 복잡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기쁜 일도 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나에게 굉장히 기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읽을 수 있고, 역시 명리에서 봤던 것처럼 나의 숨은 선행이 드러나서 나의 비단 같은 마음씨가 세상에 알려져서 내가 여론화 공론화돼서 인기를 얻고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관이 있는데 육회에서 유검이 되고 동해서 충극을 하고 오니까 분명히 이것은 싸움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검이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축토하고 사화하고 사육축 삼합을 해서 얘가 동해서 묘목을 충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손이죠. 손이니까 조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형이죠. 형이니까 형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는 뭡니까? 문부입니다. 부니까 부모, 부모를 뜻하는 겁니다. 이 삼자가 합쳐가지고 유금을 내세워서 나를 공경하고 있으니까 참 곤란한 지경에 있죠. 그래서 내가 올해 이 육효 신수 계를 보게 되면 식구들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년의 임목은 세군입니다. 세군은 말 그대로 가장 강한 자리, 중앙정부, 사법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절제, 스스로 동해서 임목에 떨어졌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기는 목극토를 당해서 힘이 없습니다. 여기는 구진이 붙고 주작이 붙어서 꿈쩍 않고 구설도 많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형살을 맞고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공망은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거짓이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서입니다. 문서니까 계약서를 뜻하기도 하고, 이 계약서는 보험 계약서를 뜻하기도 하는데 헛되고 거짓, 나를 속이는, 거기다 여기 현무가 붙은, 현무는 뭡니까? 현무는 도적지신이다. 도적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문부와 문서다.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재물, 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응효회가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한테 있어, 세에 있어, 내 돈인데 왜 상대방한테 가 있냐고. 네가 왜 거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효 응에 있는 재를 세군 임목이 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압류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압류를 해두고 나중에 이것이 해결돼서 빗장이 풀려서 이게 동해서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묘목에 생을 하니까 세에 들어오니까 이것은 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괴다. 언제다? 해달이니까 이것이 11월 달로 보이는데 11월 달 이후 잘하면 이것에 합의를 봐가지고 이때 그냥 사건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이 괴에서 볼 때 유검이 손입니다. 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임목으로 절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아까 통변할 때는 사유축 금이 돼서 나를 공경했지만 이것은 하나를 놓고 볼 때 내 자손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년 괴를 봤더니 태교가 동하고 손이 동해서 분명히 내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검이 동했는데 절지로 떨어져서 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아내 뱃속에는 아이가 임목에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수홍씨 아내 뱃속에는 아이를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형도 형수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내 새끼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한 발 물러서서 사과를 하고 마음을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엔 수홍씨 사주를 잠깐 더 곁들이면서 내년에 육효로서 신수를 보고 형님 박진홍씨 사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